확실하다고 확신하고요. 이미 검찰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금 대선 줄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검찰이. 듭니다. 갑자기 장제원 씨 이야기부터 할게요. 2015년에 술에 취한 비서를 성폭력했다. 성폭행했다라는 혐의가 있다라는 거를 경찰이 수사 중이다. JTBC가 보도를 이렇게 했어요. 장제원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장제원은 누구의 측근이었죠? 윤석열, 김건희의 측근 아니었나? 그렇죠. 그걸 지금 물어봐요 우리한테? 그러면 와 이름이 사라진 지 조금 돼가지고. 그거 좀 오래됐잖아. 한 1년 쭉 숨었잖아. 지난 총선 때 네. 불출마 선언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숨어버렸죠.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측근이었는데 지금 한동훈이 자선전 쓰고 이렇게 딱 하는데 장제원 이야기가 옛날에 2015년에 한 10년 전에 너 그랬었던 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한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이철규도 몇 달 전이잖아요. 10월 달에 일어난 10월 달 사건이잖아. 10월 달 사건을 그때 대마 걸린 게 이철규 아들이었어. 보니까 이게 그것도 이철규도 또 친윤 또 친김이거든. 김건희거든. 뭐지? 이게 내부 대선판의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거야.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도 이거 묵혀뒀던 거 이런 것들 다 꺼내놓고 네. 지금 윤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밟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은 거꾸로. 조금 그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비서가 이거는 고소를 한 거거든요. 비서가 고소 사건이구나. 중간간 치상 혐의를 고소한 건데 이게 지금 최근에 고소한 최근에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 사람이 부산에 있는 그 대학교 자기네 그 대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총장인가 뭐 이사장인가로 근무하고 재직할 그 때 사학재단. 그 사학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비서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무마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9년 4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래서 2015년 11월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동안에 회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비서한테. 2천만 원 준다, 뭐 준다, 너 조용히 해라, 뭐 10년 해라. 동안.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고소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장제원 씨 입장에서는 아니 왜 10년이 다 돼가가지고 이제 와서 너 나를 고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참을 수가 없다. 나 힘들어서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 찾아내서 묵혀있던 걸 일부러 기소하고 그러는 건 아닌 거예요. 예. 근데 뭐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당 지금 떠났대요. 탈당했대요. 장제원은. 중간간 그래요? 치상이 네.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10년이 시효 지나기 전에 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장제원이 권력이 약간 떨어질 때 그런 건가? 어떻게 본 건가 이게? 그래서 이제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예. 이제 좀 평이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평이하게 접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면 예. 이런 스토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2015년에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죠. 2015년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장제원 씨의 그 집안이 그 동네에서 굉장히 사학재단이 굉장히 그렇죠. 파워가 센 데잖아요. 유지지.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할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비서였고, 그리고 이때 이 일이 벌어진 자리가 총선 출마 포스터 찍는 자리였다는 거거든요. 프로필 사진. 그렇죠. 그러면 요 자리를 함께 했다는 거는 이 정치를 하는 자리도 이제 같이 도와줬다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의원실 갈 때도 같이 갔다는 거거든요. 장제원 씨 얘기는. 그 여자분하고 비서관하고. 국회의원 비서관도 했어? 예. 그렇죠. 예. 의원실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치를 할 때나 정치인일 때나 정치인이 아닐 때나 계속해서 이제 장제원 씨와 관련돼서 업무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네요.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이 돼서는 윤석열 정권의 실세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장제원 씨하고의 업무적인 관계,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그 권력 관계는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이 피해자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장제원 씨한테는 계속해서 뭔가 회유를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눌려져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예, 지금 설명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장제원 씨가 지난번에 총선을 불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중진의 희생이 필요하다 총선 이기려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분명히 장제원 씨가 버스들 동원해가지고 내가 왜 불출마합니까 막 그러다가 그렇죠, 그렇죠. 뭐를 약점을 잡혔는지는 몰라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러고 불출마를 했죠. 왠지는 모르죠 그거는. 왠지는 모르겠으나 충성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이건가? 아니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충성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갑자기 불출마를 하더니 그래서 이제 의원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를 떠돈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이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갑자기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폭을 뻥 해가지고 장제원이 어쨌든 그래도 의원직이 없더라도 최대한 그 정치적인 백이 될 수 있는 배경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백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거리낄 것이 없는 거죠.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네. 마침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도 남아 있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 눌러놨던 게 항아리 뚜껑 덮어놨던 게 이제 없어지면서 뻥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형사 민사 다 한 것이고. 거예요? 그리고 이철규라는 분도 지금 보면은 이철규 자기 아들 얘긴데 네. 자기 아들이 걸렸는지를 지금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철규가. 네, 그리고 경찰도 이명수 기자가 취재하는 거는 그렇게 잘알던데 아주 소상하게 다 꿰뚫고 있던데. 그 경찰도 네. 이철규 아들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아유 그거 말도 말이 안 안 돼.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저는 진짜 경찰들이 네. 이철규 씨한테 무슨 계속해서 일이죠? 압력을 계속해서 행사받았었고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다음에 경찰들이 다 이철규 씨는요 사실 약간 브로커처럼 자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있더라도 와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건도 그래요. 다른 사람 사건도 와가지고 경찰들한테 계속 압력 행사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국민의힘 그 어떤 의원이 여정업원을 폭행한 그 사건도 이철규 의원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그걸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네. 데다가 더 웃긴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사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철규 의원이 이 기사 도대체 누가 흘렸냐고 그 경찰들을 드자비했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 왜 모르는 게 돼 있는 것이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항아리 뚜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항아리 뚜껑이. 네. 근데 항아리 뚜껑이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이제 빵 나오는 거잖아요. 항아리 뚜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리대로 평이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런 해석인 것이고.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입체적으로 해석해봐. 그렇죠. 입체적으로.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고 평이하게 하지 말고. 윤석열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장제원이랄지 이철규랄지 이런 사람들의 과거 행적, 좀 추문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이하게 할 수 있는 해석이고 네. 이제 음모론적으로 좀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대권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연결되어 있는 대권 주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수사기관은 앞으로 예를 들면 이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것이고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있으니까는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의 수사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수사 정보들을 아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진행이 되더라도 언론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경로를 얘기해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수사기관하고 지금 제일 친한 대권 주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뭐 수사기관 출신인 사람이 아니냐. 한동훈 씨. 그렇죠. 뭐 그런 추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책 저자 프로필에는 검사라는 사실을 그렇죠. 숨긴 한동훈 씨.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의 차원에서는 법무관 출신 한동훈 씨.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의 차원에서는 이런 관계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왜냐하면 또 현직일 때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다라는 증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냐와 함께 플러스 알파를 해보자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